마음의 창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제가 말하는 것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져서 마치 당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의 세계에서 당신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가혹한 진실은 그들은 당신이 주변에 있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당신을 원하는 대로 대할 수 있고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언제나 연락이 가능하고 언제나 선택권이 될 수 있는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이라고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마치 그것이 산소인 것처럼 그것에 매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처럼 대해준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 이유는 그들이 너무 편안해져서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라지고 당신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당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당신의 존재가 먼 기억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그것을 느끼고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다가올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완벽한 통제력을 가졌지만 다음 순간에는 그것이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고 그들에게는 의심과 불안감만 남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존재, 당신의 관심이 더 이상 그들에게 속하지 않는 세상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세요. 그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어떤 논쟁이나 대화, 당신의 가치를 보여달라는 어떤 간청보다 그들에게 더 큰 타격입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침묵의 힘이며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떠나는 것의 영향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풀 수 없는 미스터리, 그들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잠을 잃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니라 바로 그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이 항상 곁에 있어주는 모습이 상대방의 눈에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게 했고 당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당신을 고정관념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확인해 보면 당신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떠나갈 때, 아무런 경고도 없이 사라질 때 그들은 무서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그들을 영원히 잃어버렸다면 어떨까? 마치 그들의 발 밑에 땅이 빠져나간 것 같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자존심도 사라지고 그들이 한 모든 움직임, 그들이 한 모든 말, 그들이 당신을 밀어냈을 때마다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어서 모든 것을 수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가진 것은 후회뿐이다. 어떤 현명한 사람이 말했듯이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없어지고 나서야 깨닫기도 합니다. 이 문구는 인간 본성의 핵심, 즉 항상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간과하는 경향을 말해주기 때문에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사라지면 그들은 당신의 존재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남긴 침묵은 우리에게 가혹한 진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될 때까지 당신을 결코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부재는 가장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울려 퍼지며 그들이 필요하다고조차 몰랐던 무언가를 잃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복수나 조종이 아니라 권력을 되찾고 그들이 당신을 잃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게임의 본질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영혼도 뒤흔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당신의 가치를 결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것을 느낍니다.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그것을 잃을 때까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앉아서 그들이 알아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부재해야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을 이해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사라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노력 중이거나 어쩌면 당신의 관계에서 불꽃이 꺼져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시간, 에너지, 관심을 쏟았지만 그것은 마치 벽과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거리를 두고 주의가 산만하며 마치 당신이 뒷전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프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지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계속 줄 것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동안 당신은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끝없는 주의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깨어나면 당신은 사라져 버립니다. 더 이상 전화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자신의 기분에 맞춰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때야 그들은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노력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에너지 부족은 그들이 느껴본 어떤 것보다 더 큰 소리로 들립니다. 갑자기 그들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처음으로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도전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떠나서 당신이 없는 삶의 차가운 현실을 그들에게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찾기 시작하고 당신을 자기들의 궤도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 당신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통제권을 가진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스토리를 주도할 준비가 되었다면 쫓아가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사라졌을 때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할 준비가 되었다면 도전을 수락합니다라는 문구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이 사라져버릴 때 느낄 수 있는 9가지 감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으세요. 이건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들을 뒤흔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떠나 사라졌을 때 그것은 그들의 레이더에 잡힌 작은 흔적이 아니라 엄청난 지각 변동입니다. 그들에게 공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코 느낄 수 없으시라고 생각했던 공허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침묵이 되고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잃어버린 조각이 됩니다. 믿으세요. 그들은 마음 한구석으로 그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게임이 정말로 바뀝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행동을 느끼기 시작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그 부재가 지금도 그들을 괴롭힌다. 그것은 마치 저항할 수 없는 자석과 같아 그들을 한때 당신이 차지했던 공간으로 다시 끌어당깁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당신이 사라지기 전까지 당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변화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갈구하는 미스터리이자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매력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쫓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이 당신을 쫓을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여러분처럼 권력을 되찾아야 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으십시오.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은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악순환에 갇혀서 깨어날 기회를 기다리죠. 우리 함께 헤어지자. 첫 번째는 거절의 아픔입니다. 당신이 사라지고 그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감정은 거부입니다. 그냥 거절이 아니라 깊이 상처를 주는 거절. 당신이 떠났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절입니다. 우선 이 냉정한 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당신이 떠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오지 않을 변화를 기다리며 항상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흔들리고 있으며 이번 거부는 예상치 못한 타격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그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거부감을 느낀다. 당신이 끌어들이려고 했던 새로운 사람이든
지루해진 지난 관계에서 만난 사람이든 그 아픔은 똑같이 강렬합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는 척하고 무관심한 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전혀 다릅니다. 갑자기 뒤처진다는 느낌, 통제력이 없다는 느낌이 그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해왔고, 관심을 보였고, 노력을 했고, 자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당신과 거리를 두었고, 아마도 당신의 관심을 받았을지 몰라도 결코 온전히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당신이 나타났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익숙해졌으며, 당신이 항상 그들 주위를 돌며 다음 움직임을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뀌고 당신은 사라지고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으며 당신의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갑자기 그들은 당신의 부재의 무게를 느끼고 그것은 그들이 준비하지 못한 거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기회를 놓쳤습니다. 뒤처진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당신이 주변에 있을 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로하거나 의심을 덜어주거나 설명을 해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을 홀로 두고 그들만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타오르죠. 이제 간신히 이어지고 있는 과거의 관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래전에 꺼진 불꽃을 다시 피우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떠나고 싶지 않아서 계속 버텼지만 마음속 깊이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을 수도 있죠. 그들은 멀어지고 차갑게 변했으며 마치 의무처럼 당신과 함께 지냅니다. 그러면 마침내 사라지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당신이 그들에게 공간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안도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도 당신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면 그 안도감은 금세 귀찮은 거부감으로 변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당신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가장 아픈 건 당신이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입니다. 당신이 있는 동안은 그들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지 몰라도 지금 당신이 없는 동안 거절은 그들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직면하게 만듭니다. 스티브 마라볼리의 말이 이런 감정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누군가를 너무 많이 사랑하면서 자신도 특별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상황 모두 새로운 사람이든 과거의 사람이든 당신은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지 잊어버렸고 이제 당신이 떠났으니 거부의 아픔은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잃었다는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거부의 순간은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것이고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라지면 그들이 당신을 잊거나 대신할 것이라고 느꼈고 그 두려움이 당신을 포로로 잡아두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지만 한 걸음 물러나 보니 두려움이 그저 환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도망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당신의 가치를 알아봤어야 할 사람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거절의 아픔은 그들이 마침내 당신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일어나는 일을 반영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가치는 누군가의 검증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이 가졌던 것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애쓰고 있고 당신은 그것을 쫓거나 당연하게 여겨지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이에요. 이 명확한 순간에 자신을 집중시키려면 이 확언을 반복하십시오.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고 내 가치를 소중히 여겨달라고 누군가에게 간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숙지하세요.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데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조종하거나 게임을 하기 위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을 댓글로 한 번에 다 말해보죠. 여러분이 힘을 발휘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저 선택지가 되는 것에 지쳤다면 이 글을 써주세요. 간청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적어두고 당신의 일을 하고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은 누구의 허락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세요. 당신은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이제 그들이 당신 없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낄 때입니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첫 번째 일일 뿐이에요. 앞으로 8가지 강력한 깨달음이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저와 함께 하세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단계를 밟고 사라지기 전에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의 모든 단계가 역학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뭔가를 놓친 것의 공허함입니다. 거절의 아픔을 겪은 후 그들이 경험하게 될 다음 감정은 당신을 그리워하는 공허함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무시하고 당신 없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심지어 용기 있는 척하며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척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 당신이 없는 것으로 인해 생긴 공허함이 그들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을 때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고 당신은 항상 거기에 있었고 항상 주고 항상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관심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있던 자리에 커다란 공허함이 생겼고 천천히 그것이 그들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야기할 상대나 함께 시간을 보낼 상대를 잃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이 그들의 세상에 가져다준 편안함, 안정감, 그리고 안정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누군가를 끌어들이려고 노력해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고 관심을 보이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과 거리를 두고 완전히 관여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삶에 가져다 준 것의 가치를 보지 못했지만 이제 당신이 떠난 후에는 당신이 주변에 없다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침묵의 순간, 당신에게서 문자나 전화 한 통 없이 지나가는 메일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무겁고 깊어 느껴진다. 그들은 작은 것들, 당신에게서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하루가 더 즐거워졌는지, 당신이 함께했을 때 얼마나 삶이 더 흥미로워졌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이 없는 동안 그 모든 작은 세부 사항들이 합쳐지고 공허함이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오래된 관계에서 이런 느낌은 더욱 강렬합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곁에 있어주고 항상 관계를 지지해 왔으니까요. 어쩌면 그들은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주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당신이 떠난 뒤에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당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잘 자요, 문자, 주말 계획, 함께 웃는 것 등 한때 위안이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들이 잃은 것을 상기시켜주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허함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노래, 장소 또는 예전에 공유했던 순간 등 무언가가 당신을 떠올리게 할 때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소리가 있던 침묵 속에서 그것을 느낄 것이고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그들의 삶에 더한 가치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필수적인 무언가가 빠졌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인용문은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의 깊이를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이제는 기억에 매달리며 공허함을 채우려고 애쓴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을 다시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상실을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나 무언가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처할 방법을 찾으려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을 찾는 등 주의를 돌리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공허함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지속적이다. 그들은 무엇을 하든 무엇인가 중요한 누군가가 빠졌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뇌는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갈구하고 계속 나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당신에 대한 생각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당신을 비교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 누구도 당신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느낀 것과 일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그들은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의 시간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당신이 떠난 지금 아무것도 제대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자신에게 집중하고 여러분의 힘을 되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주지 않고 있고 그것이 그들이 그토록 깊은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더 이상 당신은 안전망이 아니며 그들이 주의나 인정이 필요할 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혼자입니다. 그것이 점점 실감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는지 알아보고 싶을 수도 있지만 요점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공허함을 느끼도록 내버려두고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하는 무게를 온전히 느끼게 해주세요. 이것은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신호이며 만약 당신이 너무 일찍 개입한다면 그들은 결코 당신의 존재를 온전히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자신을 안정시키려면 이러한 확언을 반복하십시오. 그들 없이는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고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 충분하고 다른 사람의 공허함은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하는 공허함을 느끼는 동안 다시 연락을 취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마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제 당신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것은 당신의 조건에 따른 것이고 당신이 없는 공백은 다른 누구로 채울 수 없는 구멍이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여러분의 확신을 지켜줄 두 번째 확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그들 없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적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는 당신이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인정이 필요 없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은 완전하며 당신의 부재는 당신의 강점을 더욱 강조할 뿐입니다. 세 번째, 압도적인 호기심. 거절당했다는 아픔과 그리움으로 인한 공허함을 느낀 뒤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음 요소는 압도적인 호기심입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할 수도 있고 당신이 떠난 게 상관없다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호기심이 그들을 조용히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왜 더 이상 연락을 시도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끝없는 질문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왜 떠났는가? 다른 사람을 찾았는가? 그 사람 없이 사는 게 나을까? 그들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이런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강박관념으로 이어진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의 경우 그들의 호기심은 혼란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쫓기 전에는 당신의 주의를 끌었지만 이제 당신은 유령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왜 그들을 찾는 것을 멈췄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은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리한 상황을 잃었는지 궁금해하고 당신이 없다는 미스터리는 그들이 절실히 풀어야 할 퍼즐이 됩니다. 그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당신에게서 온 메시지가 없는 걸 볼 때마다 상처는 더 깊어지고 당신의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집니다. 이전의 관계에서는 더욱 강렬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일상, 습관, 삶까지요.
이제 그들은 어둠 속에 있으며 이러한 정보 부족은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떠난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는지,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웃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이 마침내 그들 없이 더 밝고 더 나은 장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런 엄청난 호기심은 여가 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따라다닙니다. 그들이 깨어나서 당신의 메시지를 보지 못하면 그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스크롤하면서 당신의 글을 하나도 보지 못하면 불안감은 더 커질 뿐입니다. 그들은 간접적으로 아마도 공통의 친구를 통해서 또는 당신의 소셜 미디어를 은근히 스토킹하는 방식으로 당신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사해도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아무런 단서도 주지 않으니까요. 이 기간 동안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이 만든 공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기대나 관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신비롭게 보일수록 그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을 굳건히 붙잡아줄 화건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풀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댓글에 적어서 한 번에 영구히 봉인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편리하게 읽을 수 있는 펼쳐진 책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믿어요. 네 번째, 깊은 자기 성찰. 자신이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엄청난 호기심에 사로잡힌 뒤 좀 더 깊은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사라지면 그들은 내면을 돌아볼 수밖에 없고 전에는 결코 없었던 방식으로 자신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공허함 속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을 밀어냈어요. 너무 멀리 있었거든요. 이런 질문들이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의심과 후회의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상호작용을 검토하면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던 순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던 순간, 더 존중해야 했던 순간을 분석합니다. 새로운 사람에게는 이런 반성은 충격적일 것이다. 그들은 당신을 얼마나 간과했는지 또는 당신이 소통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가치 없게 여겼는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떠난 뒤 그들은 기회를 놓친 게 아닐까 궁금해할 겁니다. 나는 너무 추워서 특별할 수 있는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자기 성찰은 불편하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의 노력 부족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 깨달음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오래된 관계에서는 자기 성찰이 더욱 깊어집니다. 그들은 왜 관계가 침체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당신이 거기에 있어서 다시 불꽃을 피우려고 노력했던 때를 떠올리며 자신이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기억은 그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때를 상기시켜줍니다. 왜 기회가 있었을 때 당신에게 감사하지 않았고 왜 더 많이 주지 않았는가? 이러한 깊은 자기 성찰 과정은 연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이 떠난 것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현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 또는 행동의 부족이 당신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자신의 성격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잃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직면하고 그들이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강인함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며 낡은 패턴에 빠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기 성찰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성장과 이해의 길입니다. 당신은 이미 물러나서 권력을 되찾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에 직면하고 다시 당신과 함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그들 몫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을 굳건히 붙잡아줄 화건이 있습니다. 나는 반성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계속해서 댓글에 적어서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당신의 헌신을
확고히 하세요.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들이 반성하듯이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더 자각적이며 더 강력한 사람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번호 5. 당신을 쫓고 싶은 충동. 깊은 자기 성찰이 효과를 거두고 나면 그들은 당신을 쫓고 싶은 강력하고 부인할 수 없는 충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상황이 진짜로 달라집니다. 한때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던 사람이 이제는 잃어버린 것을 쫓아 달려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는 점점 더 큰 필요성이며 당연하게 여겼던 관계를 되찾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으로 이어진다. 처음에는 어쩌면 그들은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확신했을지도 모르고 당신이 그들의 삶에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거부당하는 것을 경험했고 당신의 에너지 부족을 겪었으며 호기심과의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자신의 단점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공허함과 그들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음은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동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서로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필요성,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필요성,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압도적으로 느껴집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뭔가 특별한 것을 놓쳤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었고 배려하고 노력하고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감정은 사라졌고 그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은 욕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분위기를 알아보려고 캐주얼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심지어 공통의 친구에게 당신에 대해 물어보는 등 미묘한 방식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작은 발걸음은 당신을 되찾기 위한 시도이며 이전에 감사하지 못했던 관계를 다시 살리기 위한 시도입니다. 과거의 관계에서는 이런 충동이 더욱 강렬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때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저녁 식사, 대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쏟았던 노력들 말입니다. 이제 당신이 없는 동안에도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보고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은 큰 충격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시 원해요. 그들은 당신을 쫓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고 당신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당신이 떠났고 이제 그들이 당신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할이 바뀌었고 그들은 더 이상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불편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때 확신으로 느껴졌던 것, 즉 항상 내가 거기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이제 두려움과 의심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상실을 더 크게 느낄수록 당신에게 다가가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강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은 힘을 얻습니다. 당신은 이미 한 걸음 물러서기로 결정했고 지금은 그들의 검색이 당신의 시간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더 이상 누군가를 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것은 당신의 조건에 따른 것이지 그들의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연결하려고 애쓰는 동안 이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상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당신이 항상 알고 있었던 사실, 즉 당신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당신을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안정시켜줄 화건이 있습니다. 나는 쫓지 않고 끌어들입니다. 한 번에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당신이 상황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 그들은 당신을 쫓을 필요성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은 당신이 통제권을 갖고 있으며 그들이 돌아올지 여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6번째, 안도감과 후회 사이의 싸움. 그들은 당신을 쫓고 싶은 충동이 커지면서 갈등하는 내부적 갈등을 겪습니다. 안도감과 후회라는 두 가지 강력한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을 때 그들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생각했을 것이다. 마침내 공간이 생겼구나. 그들은 심지어 당신이 없는 것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시켰고 다른 사람을 찾거나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러한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후회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더 열심히 노력했어야 했나, 아마도 내가 너무 거리를 두었나와 같은 생각으로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생각은 늘어나고 알아차리기 전에 후회가 느껴질지도 모르는 안도감을 가려버립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그들은 새로운 누군가를 위해 귀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후회는 희귀한 기회를 놓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당신의 관심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아 안도감을 느끼면서 자기 공간을 즐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로 기회가 주어졌다면 어땠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들은 기회가 있었을 때 당신에게 투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지난 관계에 대한 후회는 더욱 깊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당신이 떠났을 때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은 커집니다. 기억이 되살아나며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느꼈던 안도감은 곧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던 사람을 잃었다는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안도감과 후회 사이의 이 싸움은 단순히 감정적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의미 있는 것의 부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남긴 건 기회가 있었을 때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무거운 짐뿐입니다. 다음은 당신을 땅에 닿게 해줄 화건입니다. 나는 충분하고도 남는다. 당신이 그들이 느낀 일시적인 안도감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이 글을 댓글에 적어보세요. 그 느낌이 당신의 힘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놓아준 보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7번째,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후회가 시작되면서 그들 안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게임을 하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통제력을 되찾고 상황을 시험하고 당신을 되찾기 위해 상황을 조작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채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전략에 의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이미 통제력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무관심한 척하거나 심지어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며 당신의 행동을 따라하면 관심을 다시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행동하고 당신이 그들에게 다시 달려가기를 바라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당신 없이도 충만하고 신나는 삶을 보여주는 걸 보여주면서 은근히 당신을 질투하게 만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고 당신 앞에서 다른 사람과 시시덕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바로 게임의 실패 지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놀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섰고 당신의 힘을 되찾았으며 더 이상 그들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그의 불안감을 드러낼 뿐이다. 그들이 당신의 반응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당신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게임이 무엇인지 봅니다. 상황을 더 이상 처리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이 게임이 마치 시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부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척하고 당신이 침묵을 깰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할수록 그들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먼저 연락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이 지날수록 그들의 좌절은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과거의 관계에서는 게임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들은 간헐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해서 당신이 미끼에 물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엇갈린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그들이 놀고 싶어하는 것은 한때 자신들이 가졌던 통제력을 되찾고자 하는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속임수를 통해 검증에 대한 필요성을 극복했습니다. 다음은 당신을 땅에 닿게 해줄 화건입니다.
나는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아요. 댓글로 적어서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해 보세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놀게 두세요. 게임을 종료함으로써 당신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8번째, 침묵의 압도적인 무게. 모든 게임을 마치고 줄다리기를 한 후 그들은 예상치 못한 것, 엄청난 침묵의 무게에 갇히게 됩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귀를 멀게 할 수 있고 당신의 부재는 그보다 더 귀를 멀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그것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당신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침묵이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오고 가는 일이 없고 변명할 것도 없고 방해받을 일도 없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있고 그것은 숨 막힐 정도이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가 채워준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전화, 우연한 만남이 없는 순간마다 그들은 무엇을 잃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침묵은 당신이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도록 만들고 의사소통의 부족은 당신들 사이에 이제 생긴 거리에 대한 말하지 않은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한때 당신과 공유했던 관계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한마디도 받지 못한 채 지나가는 매일은 전날보다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에게는 이런 침묵은 참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일을 계속 진행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완전히 물러나니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생각뿐입니다. 침묵은 그들의 우유부단함과 노력의 부족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고 그들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관계에서 침묵의 무게는 더욱 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에 익숙한 리듬, 늦은 밤의 대화, 그들이 세웠던 계획, 심지어 한때 그 공간을 가득 채웠던 논쟁에도 익숙해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침묵은 그들에게 당신이 없는 삶의 현실을 직면하게 만들고 그것은 그들이 쉽게 떨쳐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후회에 빠져 말하지 않은 말, 놓친 기회,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순간의 메아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침묵의 무거운 무게는 당신이 더 이상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 갈수록 그들은 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은 당신을 땅에 닿게 해줄 화건입니다. 내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댓글로 적어주세요. 이 침묵이 당신의 힘이 되게 하세요. 그들이 몸무게와 싸우고 있는 동안 당신은 꿋꿋이 서 있습니다. 당신의 부재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 더 강해졌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9번째, 그들을 뒤로 기어가게 만드는 두려움입니다. 침묵의 무거운 짐을 견뎌낸 후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는다. 당신이 계속 나아갔다는 두려움, 그들이 당신을 영원히 잃었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들이 다시 기어오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존심이나 게임, 자존심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당신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고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큰 충격에 빠집니다. 영원히 당신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그것은 밤낮으로 당신의 생각을 사로잡는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는지, 다른 곳에서 행복과 성취를 찾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그들을 갉아먹고 깊은 불안과 후회를 불러일으켜 그들이 행동하도록 강요합니다. 당신이 영원히 사라진다는 생각은 그들의 핵심을 흔들고 갑자기 당신을 돌아오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의 경우 이러한 두려움은 그들이 당신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들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당신이 항상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침묵이 너무 길어졌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관심을 끌었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찾기 시작할 것이고 메시지를 보낼 것이고 심지어는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서 당신을 되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그 두려움이 더 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당신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자 그들은 당황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밀어냈던 모든 시간,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시간이 당신의 침묵, 당신의 독립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들은 상황을 바로잡고 당신을 다시 그들의 삶으로 데려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삼키고 무릎을 꿇고 당신에게 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기어서 돌아올 때는 당신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심이나 인정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권력을 되찾았고 이제 그들은 당신의 삶에 절실히 침입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다음은 당신을 땅에 닿게 해줄 화건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다.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들의 두려움을 당신의 힘의 촉매로 삼으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졌다는 것을 알고 돌아오고 있으며 이제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공감을 얻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힘은 당신이 떠나서 그들에게 당신의 부재감을 느끼게 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댓글로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상이에요. 강인하게 지내고 집중하고 항상 자신의 가치를 아세요. 그들은 기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게 두어야만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힘을 얻으세요. 타임스탬프를 제거하고 쉼표와 마침표를 추가하고 읽기 쉽도록 짧은 문단으로 정리한 수정된 버전의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악 또는 외국어라는 단어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요청하신 대로 모든 단어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구두점만 추가하고 지정된 대로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후회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더 열심히 노력했어야 했나? 아마도 내가 너무 거리를 두었나와 같은 생각으로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생각은 늘어나고 알아차리기 전에 후회가 느껴질지도 모르는 안도감을 가려버립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그들은 새로운 누군가를 위해 귀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후회는 희귀한 기회를 놓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당신의 관심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아 안도감을 느끼면서 자기 공간을 즐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로 기회가 주어졌다면 어땠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들은 기회가 있었을 때 당신에게 투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지난 관계에 대한 후회는 더욱 깊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당신이 떠났을 때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은 커집니다. 기억이 되살아나며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느꼈던 안도감은 곧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던 사람을 잃었다는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안도감과 후회 사이의 이 싸움은 단순히 감정적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의미 있는 것의 부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남긴 건 기회가 있었을 때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무거운 짐뿐입니다. 다음은 당신을 땅에 닿게 해줄 화건입니다. 나는 충분하고도 남는다. 당신이 그들이 느낀 일시적인 안도감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이 글을 댓글에 적어보세요. 그 느낌이 당신의 힘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놓아준 보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7번째,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후회가 시작되면서 그들 안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게임을 하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통제력을 되찾고 상황을 시험하고 당신을 되찾기 위해 상황을 조작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채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전략에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미 통제력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무관심한 척하거나 심지어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며 당신의 행동을 따라하면 관심을 다시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행동하고 당신이 그들에게 다시 달려가기를 바라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당신 없이도 충만하고 신나는 삶을 보여주는 걸 보여주면서 은근히 당신을 질투하게 만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고 당신 앞에서 다른 사람과 시시덕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바로 게임의 실패 지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놀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섰고 당신의 힘을 되찾았으며 더 이상 그들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그의 불안감을 드러낼 뿐이다. 그들이 당신의 반응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당신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게임이 무엇인지 봅니다. 상황을 더 이상 처리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이 게임이 마치 시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부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척하고 당신이 침묵을 깰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할수록 그들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먼저 연락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이 지날수록 그들의 좌절은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과거의 관계에서는 게임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들은 간헐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해서 당신이 미끼에 물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엇갈린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그들이 놀고 싶어 하는 것은 한때 자신들이 가졌던 통제력을 되찾고자 하는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속임수를 통해 검증에 대한 필요성을 극복했습니다. 다음은 당신을 땅에 닿게 해줄 화건입니다. 나는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아요. 댓글로 적어서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해 보세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놀게 두세요. 게임을 종료함으로써 당신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8번째, 침묵의 압도적인 무게. 모든 게임을 마치고 줄다리기를 한 후 그들은 예상치 못한 것, 엄청난 침묵의 무게에 갇히게 됩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귀를 멀게 할 수 있고 당신의 부재는 그보다 더 귀를 멀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그것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당신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침묵이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오고 가는 일이 없고 변명할 것도 없고 방해받을 일도 없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있고 그것은 숨 막힐 정도이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가 채워준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전화, 우연한 만남이 없는 순간마다 그들은 무엇을 잃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침묵은 당신이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도록 만들고 의사소통의 부족은 당신들 사이에 이제 생긴 거리에 대한 말하지 않은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한때 당신과 공유했던 관계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한마디도 받지 못한 채 지나가는 매일은 전날보다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에겐 이런 침묵은 참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일을 계속 진행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완전히 물러나니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생각뿐입니다. 침묵은 그들의 우유부단함과 노력의 부족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고 그들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관계에서 침묵의 무게는 더욱 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에 익숙한 리듬, 늦은 밤의 대화, 그들이 세웠던 계획, 심지어 한때 그 공간을 가득 채웠던 논쟁에도 익숙해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침묵은 그들에게 당신이 없는 삶의 현실을 직면하게 만들고 그것은 그들이 쉽게 떨쳐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후회에 빠져 말하지 않은 말, 놓친 기회,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순간의 메아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침묵의 무거운 무게는 당신이 더 이상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 갈수록 그들은 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은 당신을 땅에 닿게 해줄 화건입니다.
내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댓글로 적어주세요. 이 침묵이 당신의 힘이 되게 하세요. 그들이 몸무게와 싸우고 있는 동안 당신은 꿋꿋이 서 있습니다. 당신의 부재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 더 강해졌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9번째, 그들을 뒤로 기어가게 만드는 두려움입니다. 침묵의 무거운 짐을 견뎌낸 후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는다. 당신이 계속 나아갔다는 두려움, 그들이 당신을 영원히 잃었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들이 다시 기어오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존심이나 게임, 자존심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당신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고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큰 충격에 빠집니다. 영원히 당신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그것은 밤낮으로 당신의 생각을 사로잡는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는지, 다른 곳에서 행복과 성취를 찾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그들을 갉아먹고 깊은 불안과 후회를 불러일으켜 그들이 행동하도록 강요합니다. 당신이 영원히 사라진다는 생각은 그들의 핵심을 흔들고 갑자기 당신을 돌아오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의 경우 이러한 두려움은 그들이 당신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들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당신이 항상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침묵이 너무 길어졌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관심을 끌었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찾기 시작할 것이고 메시지를 보낼 것이고 심지어는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서 당신을 되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그 두려움이 더 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당신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자 그들은 당황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밀어냈던 모든 시간,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시간이 당신의 침묵, 당신의 독립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들은 상황을 바로잡고 당신을 다시 그들의 삶으로 데려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삼키고 물을 꿇고 당신에게 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기어서 돌아올 때는 당신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심이나 인정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권력을 되찾았고 이제 그들은 당신의 삶에 절실히 침입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다음은 당신을 땅에 닿게 해줄 화건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다.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들의 두려움을 당신의 힘의 촉매로 삼으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졌다는 것을 알고 돌아오고 있으며 이제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공감을 얻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힘은 당신이 떠나서 그들에게 당신의 부재감을 느끼게 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댓글로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상이에요. 강인하게 지내고 집중하고 항상 자신의 가치를 아세요. 그들은 기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게 두어야만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힘을 얻으세요.